초과이익을 걷어다가 사업이 안 되는 데 갖다 쏟아서 얘는 이득을 좀 줄이고 안 되는 데는 되게 해서 균형 발전을 하자. 자, 5번째 이야기 가볼까요? 7억, 5억 강남 재건축에 부담금 폭탄이 드디어 고지가 됐습니다. 완전 난립니다. 초토화 상황입니다. 자, 초과이익 환수제가 조합원이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의 최고 50%를 부담하는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재초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3주거 아파트 조합원에게 초과이익 환수 명목으로 1인당 4억 원 넘는 재건축 부담금 통보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반포주공 3주구는요 1490가구가 2091가구로 탈바꿈하는 대단지인데요. 이 때문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대상인 강남구 대치동 음마,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 5단지 등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국토부에서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5개 단지 평균 5억 2천만 원이다 라는 재초안 비용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초과이익 환수제는요 지난해 말에 헌법재판소에서 합법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진행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거에 따라 얘기가 많이 나오시는 것 중에 아직 실현되지도 않은 이익에 대해서 거액의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리고 또 소득이 없는 고령 은퇴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자, 초과이익 환수제 등으로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는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들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공급 물량은 오히려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편 아파트에 수십 년 산 조합원은 돈을 내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분양가 상한제로 시세의 50에서 70% 수준으로 아파트를 분양받는 일반 청약자는 시세 차익을 전혀 환수당하지 않는, 이거는 좀 모순이지 않냐라는 새로운 이견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이면 이거 재건축하기 어려운 거 아닌가요? 이거? 이제 그거는 조합원들이 결정하실 몫입니다. 야, 이거 내고 하자. 저 사실 이제 이번에 나왔을 때 여기 반포주공 1단지 3주구 4억 200 정도라고 했는데 이게 4억 200이 아니야. 아, 그래요? 일단 지금 추정해 놓은 거고 나중에 사업 종료할 때 가는 거거든요.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전 더 올라갈 거라고 보거든요. 실제는 더 내야 되는 거지. 이걸 내고 할 거냐 말 거냐, 이건 이제 조합원들이 마음의 준비가 좀 되셨으면 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요거 보면서 다른 데들도 좀 봐야겠죠. 이거 하겠어요? 소장님 같으면 조합원들의 생각을 내가 안 할 것 같은데 그랬는데 조합원들이 보고 야 니가 뭔데 씨. 그러니까 왠지 제 생각엔 그렇더라고. 만약에 이게, 물론 저는 부자가 아니라서 이런 좋은 아파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오히려 더 쫄리는 걸 수도 있겠지만 부담금으로 이렇게 내고 재건축해야 된다 그러면 나중에 없어지면 저는 이게 제 초안이 이제 번복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디자인을 제 초안, 그러니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금액에 대한 디자인이 결국 이해관계를 맞물려 놓은 거예요. 여기에서 발생한 재건축 이 금액을 갖다가 좋은 데 쓰겠습니다. 이게 이제 나눠서 국가가 가져가고 일부는 이제 해당 지자체가, 그다음에 요 가져간 거를 또 나눠 가지고 반은 해당 지자체, 일부는 해당 지자체, 일부는 이제 나머지 광역 지자체한테 이렇게 분배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금액의 이 법률적인, 그러니까 어떤 취지? 법률적인이라기보다 취지는 결국 뭐냐면, 초과이익이 발생하는 곳은 어디냐? 잘 사는 동네. 초과이익이 안 발생하는 동네는 어디냐? 못 사는 동네. 무슨 소리냐면 집값이 별로 높지 않으니까 여기는 사업을 죽었다 깨라도 못 하는 거야. 왜?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근데 거기에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들도 부담금을 내가면서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유인이 없으면 못해. 그러니까 결국은 되는 데들은 계속 이익이 늘어나니까 사업을 계속하고, 안 되는 데는 계속 슬럼화 된다는 거예요.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초과이익을 걷어다가 사업이 안 되는 데 갖다 쏟아서 얘는 이득을 좀 줄이고 안 되는 데는 되게 해서 균형 발전을 하자. 이제 이런 개념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지난 2017년 말까지 이제 유예해주고 했던 거는
경기가 안 좋고 부동산 시장이 확 막 맛이 갔었잖아요. 음. 그러니까 환수를 실제 이제 법률은 살아있지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유예하던 걸 이제 종료한 거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거둘 것 같아요. 실제 지금 내고 있고 이게 이렇게 크게 내는 게 아니라 저희 뭐 어디 강북에 있는 조그만 빌라 재건축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 조합은 한 명당 1,000만 원, 뭐 500만 원, 300만 원 이러고 지금 초과이익 환수금 내고 있어요. 안 내고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이익이 얼마 안 크니까 얼마 안 내는 거지. 근데 이제 이렇게 천문학적인 금액 이게 여기 보면 제가 봤을 때 사업 비용이 8,087억이에요. 공사비가. 그러니까 공사비가 8,087억인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금액이 6,000억이야. 5,965억. 그러니까 엄청 너무 큰 거지. 이제 이건 어떻게 받아야 될지 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금액 자체가 조금 한정하는 기준이 잘못됐다고 봐요. 이게 그래서 좀 충분하게 수기를 거치고 이게 이만큼이 정말 초과이익이냐라고 하는 것을 1인당 4억씩의 초과이익을 걷어가는 게 합리적이냐는 거는 조금 다시 따져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얼마 전에 서울대 한경대학원 도시계획학 연구팀의 이동훈, 장덕길, 김태영 씨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이 재건축 초과이익의 적정성 및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개선 방안 연구 발표를 했는데 내용을 보면 그 내용 중에 하나 보면 초과이익 환수 계산할 때 그러니까 이 사업 추진 주체 추진이 승인일부터 종료할 때까지 날짜를 잡아서 초과이익을 산정하는 것도 불합리하다. 합리적으로 잡으려고 하면 관리처분 계획을 통해서 그때 이제 추가 조합원의 분담금하고 규모, 시기 등이 결정되는 만큼 초과이익을 계산하는 시점 자체는 관처 기준으로 가야 된다. 관처부터 종료까지 가야 된다. 이게 타당하다. 뭐 이제 이건 일방의 주장이니까 그런 주장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30에서 50%까지 환수하는 그 30에서 50 근거도 사실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절반 다른 거 다 내놓으면서 하고 남는 거에 대해서 또 가져가는 거니까. 그리고 뭐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금액은 양도소득세하고 중복해서 뭐 가는 그거에 대한 논의도 일부 있긴 있었습니다만 이제 그리고 이 상승분 정상적인 상승분하고 재건축을 통한 상승분 이게 이제 계산하는 방식도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 연구가 뭐였냐면 재건축이 이런 부동산 시장이 막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하면 재건축이 시장을 되게 이상하게 왜곡한다고 하는데 실제 결과적으로 보면 주변의 기존 아파트들 새 아파트들이 더 높고 재건축은 상대적으로 쫓아가는 후행하는 거였으면 더 크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재건축 가격 움직이는 것을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 뭐 이런 정도로 해서 올라간 것을 빼고 재건축 초과이익으로 산정하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미 그 올라가는 거는 주변의 아파트 가격 정상적인 그러니까 어떤 호재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올라간 부분까지도 단순히 이 계산 산식에서 보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로 놓고서 과도하게 계산하게끔 룰이 디자인돼 있다. 이것도 손 봐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셨거든요. 저는 충분히 이유 있는 이 제기라고 생각하고 합리적인 답을 구해서 그러니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금액을 내게끔 하겠다고 하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근거를 가지고 내게끔 해서 그러니까 제초안 때문에 앞으로 사업 안 해 이런 얘기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정도는 내고 하자 하는 게 맞다. 이 정도는 내고 하자라고 조합들이 판단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봐봐 일반 분양은 분양가 상한제로 작살 내놨어 조져놨어 그리고 뭐만 하면 다 하고 아파트 설계는 우리 맘대로 좀 하고 싶은데 뭐 건축 혁신 공공성 지랄 하면서 원하는 것도 안 해줘 도시계획 다 잘라내나 뭐 교수님들 머릿속에 있는 그 모연 구현 안 해주면 넘어가지도 못해 사업 끝나면 돈도 초과이익이라고 다 빼서 이게 누가 하겠냐고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당근과 이런 게 맞물린 상태에서 해야지 지금 아까 이제 뒷부분에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일반 분양 받는 사람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로또야. 그 로또 길은 열어놔라. 로또 받는 사람들은 만들어 놓고 조합원들 피눈물 가지고 이렇게 좀 문제가 있다. 손을 봐야 된다. 전체적으로.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분들 생각은 달라요? 관심이 없을 거예요.
자, 선생님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기준이 잘못됐다라는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그 기준이 잘못됐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이 법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공공재개발이나 공공재건축 쪽으로 진행하라고 푸시하는 듯한 이런 느낌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아무튼 뭐 시장에 아니야. 있는 분들은 공공 재건축 하라고 푸시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야. 네. 자, 아무튼 시장에 있는 분들은 관심이 없는 방향으로 자꾸 가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따라서 불합리하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 재건축 사업 진행은 굉장히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지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반포 1단지 3주구가 조합은 밀어붙이려고 할 수 있는데 조합원들 생각은 또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봐야 합니다. 이제 요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이제 우리는 그냥 가겠다. 이제 이게 나오고 가면 이제 다른 데들도 영향을 받겠죠. 그렇죠. 다른데 얘기 나왔던 음마라든지 음마는 조금 이르고 잠실 주공단지 음마 주공 5단지 이런 데는 네. 그 앞 단계에서 문제 있는 거라 이제 가다가 이 제초안 때문에 멈춰선 뭐 쌍용이라든가 대치 쌍용이라든가 이 이슈로 멈춰선 데들이 있거든요. 맞아. 이제 이런 데들 이제 그렇구나. 거기 쫓아서 보겠죠.